자, 그 다음에 파트 2. 그릇만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들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어디 갔어? 되겠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누가? 촌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적에서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 가와 나 역시 평생을 헛짓거리 하면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되물어요. 또 하나 뭐예요? 마을의 질서를 무너져 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고 저 바둑꾼들은 헛짓을 하게 된 게 돼버리는 거고 뭐야 누구 탓하는 거죠? 다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묻습니다. 뭐야 너 내 말을 따라라. 너가 진실을 눈 감아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그랬더니 다가 말합니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하죠? 제가 본 흰그릇은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내 위에 올라가 외치겠어요. 아직까지는 다가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아직까지는 회유에 넘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 자, 촌장이 말합니다.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 웃으며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침묵을 지킨 후 다시 웃으며 여기서도 굉장히 어때요? 위선적이고 어떻습니까? 좀 무섭게도 느껴지잖아. 그죠? 엄청 위선적이고 권력 욕심이 강하고 그런 인물로 이제 의미가 된다. 자, 사실 우습기도 해. 이럴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이 황야의 가득길로 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어. 가시 울타리까지 뭡니까?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막루도 세웠대요. 막루도 역시 마찬가지야. 세상과 소통의 단절 또한 뭐예요? 감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양철북도 두들기고 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촌장이 한 거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턴가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른다만 거짓놀이다라고 하죠.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촌장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건 알아. 알지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죠. 왜? 자신의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내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이거 진심 아니죠. 아, 이젠 됐어요. 이젠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 알겠다고. 촌장님이 나한테 마음이 왔다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촌장이 혼잣말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떻죠?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가 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있을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흰구름 이것이 이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마을이 유지가 될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적절한 공포 그것이 있어야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마을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다가 말합니다. 뭘 망설이시죠? 뭘 망설이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점점점.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늘름 왔다 갔다 들어간다. 자, 왜 이렇게 얼굴의 표정을 얘기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다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끔 얘기하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도끼 뭐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 도끼. 근데 도끼를 진짜 들고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력자가 민중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야.
막누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누가? 마을 사람들이.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모르지.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일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민규 왔어? 예. 잠깐만. 주문하고 있어요. 자, 일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에 살인이 벌어진다. 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에게. 마치 다에 의해서 뭐예요? 앞으로 안전하지 않고 살인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되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겉모술수, 거짓말도 하고 그런 인물로 보여지죠. 다가 얘기합니다. 살인이라고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걸 되길 바라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끔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착한 이 다의 마음을 돌려서 오히려 이제 초반에 딸기로 회유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먹혔잖아. 최대한 불쌍한 척 하는 거지. 다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를 만들었던 걸 알려줘야 돼.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자기가 왜 이리떼를 만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줄 거래요. 과연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안전성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이리떼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다가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어.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아.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라고 또 묻습니다. 계속해서 회유하고 있죠. 다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자,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땐 촌장이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은 동시에 이 권력자, 즉 이 총장이 죽는 일이래요. 아니, 총장이 아니라 촌장. 죽음을 의미하는 거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촌장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내 피를, 당연히 뭐 권력이 뺏기니까 내 피를 보고 싶다 얘기하는 거겠지.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창백해지며 다가 말합니다. 창백해지며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뭐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조종을 해서 뭘 하고 있지?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다를 계속해서 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진실도 진실이 아니게끔 만들고 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어때요? 다는 그래 처음부터 보면 되게 그래도 진실 되려고 하고 착하잖아. 그죠? 믿어주려고 하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근데 여기서의 약속은 정말 약속하는 걸까요? 아마 거짓된 것이겠죠. 파수꾼 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 글에서 파수꾼 나나 파수꾼 가나 다 누굽니까? 이 촌장의 뭐가 되는 거예요? 촌장의 하수인이죠. 하수인. 그 밑에서 일하는 다 둘 다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죠. 또 허치였습니다. 일이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 없고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엔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네, 열 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로 덮지 않아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은 앓는 병이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주렴? 그랬더니 다가야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근데 나가 관객석 쪽을 돌아가며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 촌장, 관객을 향하여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극은요, 이 관객이 바로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한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요, 즉 관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민중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더 넓은 의미에서. 네, 그렇다고 하긴 했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저기 있는 식량 운반이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리 때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를 통해 들어봅시다. 파수꾼.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얘야 괜찮니?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란 말을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막리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자랑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파수꾼 단은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내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 때다 올라온다. 뭐예요? 이제 다도요 진실을 보지 않는 거죠.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어 그도 외친다. 가도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복을 든다. 역시 똑같이 공포 소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한동안 계속이 됩니다. 결국 파수꾼 단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막루의 존재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운반인의 처벌, 진실을 말한 운반인의 처벌을 얘기하고자 논의합니다. 그리고 파수꾼 단은 촌장에게 마을에 오지 못하고 평생 막루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파수꾼 가의 이리때라는 소리에 쓸쓸히 양철북을 칩니다. 자, 진실을 아는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갇혀서 이제 평생을 남은 삶 동안 어디서 산다라는 거죠. 네, 막루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촌장의 행위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고. 촌장 어떻습니까? 이 촌장이 이 달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뭘 들고 온다고 얘기합니까? 도끼를 들고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파수꾼 다의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딸기. 이거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대가를 주겠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이리때가 오히려 와서 마을은 평화를 위해 안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질서 유지를 시켰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렇게 잘못된 이 자신의 진실을 가린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되려 여지껏 수고했던 그 가와 나의 파수꾼이 이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의 행위가 너가 말하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평생 희생해 왔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을 하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마을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보면 또 여기서 막루라는 의미의 상징적 의미도 한번 보자고. 막루. 아까 막루는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마을을 위해 존재. 그치만 마을 사람들이 진짜 마을 사람들이 이리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막루에 올라가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멀리 있기도 하고 높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을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과 격리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부와 외부. 자, 여기는 내부. 외부와 내부로 이해할 수 있고 위와 아래 수직적인 공간으로 특성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또한 막루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모든 지식, 진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자신이 독점할 수가 있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복종을 요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회의 구성원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 봤고 내용은 어쨌든 끝까지 보긴 했어. 우리가 끝까지 보긴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막루의 의미, 이리떼의 의미, 그리고 양철북의 의미, 그 다음에 흰구름의 의미, 그리고 도끼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더라. 봐라. 그리고 각각의 성격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촌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촌장이 제일 나쁜 놈이긴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리떼가 있다는. 그래서 그걸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죠.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달을 자신만의 교묘한 논리로 굴복시키죠. 그 다음 파수꾼 다입니다.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촌장이 계략에 넘어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자, 그러면 파수꾼 가와 나는 어떤 인물이었죠? 촌장의 거짓말을 믿죠? 그리고 의구심을 전혀 품지 않아. 상사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 의심한 눈초리가 없단 말이야.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이는 아주 평범한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에 촌장이 속아서 결국에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죠. 즉, 이걸 현대 사회랑 비교해 본다면 당시 쓰여졌던 그 세계와 독재 권력에 기만당하는 우리 민족이라고도 상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글씨 엉망이네. 여기까지 하고 끝.